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과목이죠. 정보통신 개론 문제. 자, 6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이라는 근거리 통신망에서 데이터 충돌을 막기 위해서, 자, 다른 거 필요 없이요. 우리가 충돌을 방지한다는 말에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충돌 방지하면 바로 CSMA-CD.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바로 충돌 방지는 CSMA-CD라고 보시면 돼요. 자, CSM이 CD가 쓰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까지 물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까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에서 정보통신 개론 과목에서 충돌 방지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가 CSMA CD 문제 외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충돌 방지 기법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충돌을 방지하느냐, 어떻게 충돌을 방지하느냐의 개념도 너무 쉬워요. 송신 데이터가 없을 때만 데이터를 송신하고, 그러니까 송신 데이터가 있으면 A라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송신하고 있으면 B라는 데이터가 송신할 수 없으니까 A가 송신 중일 때는 B는 일단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일단 기다렸다가, 그리고 A가 다 송신이 끝나면 B가 송신하겠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CSMA CD 방식은 충돌 방지 기법이다. 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좀 비슷한 말이 여기 CDMA라고 나와 있는데, 이 CDMA라고 하는 것은 코드 분할 다중화라 그래서 이 나머지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모바일 핸드폰에 관련된 통신 규약을 의미하는 거고, 토큰 버스, 토큰 링, CSMA CD,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나머지 색과 그 의미가 다른 것을 했을 때는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62번 문제는 우리가 본강에서 이 PCM 부호 변조 과정에 대해서 순서대로 우리가 표양, 부복 이렇게 외우셨을 겁니다.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뭐 여러분도 잘 하실 거고요. 4번 바로 답을 하시면 되는데, 이 아날로그 신호라는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꺾인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은 PCM 변조 과정이고, 이 자체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다 라고 우리가 뭐 미분한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62번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표양 부복이라는 순서, 표보나 양자와 부호와 복호와 이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3번 문제 역시 HDLC라는 문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자, HDLC는 주소부, 주소부, 그리고 제어부, 그 다음에 정보부, 그 다음에 검사부, 요 순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글자 따서 주, 제, 정, 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시작 부분에 플래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0하고 1, 6개라 그랬어요. 0, 1, 6개, 0이라는 시작 플래그가 존재하고, 검사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종결 플래그가 존재하는데 얘도 모양이 0하고 1, 6개하고 0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정보부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제어부는 어떤 데이터가 보내질 때 여러 가지 뭐 제어할 일 있으면 제어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제어부에서 발생되는 이진수가 00일 때와 또 01일 때와 10일 때와 11,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 그걸 묻는 것 같은데요. 이 정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00일 때가 바로 제어부가 00일 때가 정보 프레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어부가 10으로 시작할 때는 감독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정보 프레임, 감독 프레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일 때가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언넘버드, 무번호 프레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자, 문제에서 보게 되면 HDLC 프레임 중에서 링크의 설정과 해제 그리고 오류 회복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것은 11일 때입니다. 이 11일 때가 제어부가 11로 시작해서 오류 회복도 하고 링크의 설정과 해제도 할 수 있는 그 형태의 프레임을 우리가 무번호 프레임, 언넘버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요거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63번 문제는 몇 번 출제가 됐지만 항상 이 언넘버드가 출제가 됐었어요. HDLC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 뭐 지금 이 문제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제 점검에서 시작 플래그와 종결 플래그가 있다,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64번 문제는 전송할 데이터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헤더와 트레일러를 첨가한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헤더를 첨가하고 뒷부분에 트레일러를 첨가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과 뒤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의미겠죠. 앞과 뒤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나의 꾸러미를 만든다는 의미는 캡슐화를 시킨다는 의미겠죠.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캡슐화의 의미가 헤더와 트레일러를 첨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는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효율적인 전송을 위해서 넓은 대역폭을 가진 하나의 전송 링크를 통하여 여러 신호를 보내는 기술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본 강의에서는 이 삼각형을 그렸었거든요. 삼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서 나올 때 하나로 나온다. 이게 멀티플렉서 다중화기잖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거꾸로 그린다 하더라도 하나가 들어가서, 그죠? 하나가 들어가서 멀티플렉스를 통과하면 여러 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들어가서 여러 개로 출력되는 거나 여러 개가 들어가서 하나로 출력되는 거나 하나의 의미가 넓은 대역폭을 가지고 하나의 전송 링크를 만든다는 의미가 바로 다중화의 의미이기 때문에 65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다중화의 반대가 역다중화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강의에서 다중화는 이렇게 배웠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런 의미의 설명이 나왔다. 혹시 보기에 역다중화란 말이 있다 해서 그걸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개가 들어와서 하나로 나오거나 하나가 들어가서 여러 개가 나오거나 전부 다 다중화를 의미한다는 거 반드시 같이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66번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고 그랬었죠. ITU-T의 권고안 중에서 X 시리즈 말고도 V 시리즈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X 시리즈와 V 시리즈를 구분하는데 V 시리즈는 주로 아날로그 전송에 관련된 얘기고요. X 시리즈는 주로 디지털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 중에서 패킷형이다. 패킷형 하면 디지털을 의미하는 거예요. 패킷형의 DT와 DC 간의 인터페이스 X25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V 시리즈의 모든 걸 다 기억해야 되고 X 시리즈의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역시나 문제에서 나오는 거 위주로 딱딱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패킷형이 있기 때문에 이 X 시리즈는 말이 안 나오더라도 패킷형이라 그러면 디지털이기 때문에 X 시리즈를 의미하는 거고 DT와 DC 간의 인터페이스는 X25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67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네트워크 형상, 토플로지라고 그러죠. 자, 통신의 제어 노드가 중앙에 있대요. 통신의 제어 노드가 중앙에 있고요. 이 중앙 제어 노드가 통신상의 모든 제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져요. 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중앙 제어 노드는 전형적으로 컴퓨터고 자신에게 접속되어 있는 DT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뭐 다른 말 없잖아요.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자신에게 연결된 여러 가지 DT. DT가 뭡니까?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 단말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느냐? 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되겠죠. 정답은 스타형, 별형, 성형이라고 하죠. 자, 버스형은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린다 그랬죠. 버스 정거장 형태로 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버스 정거장. 링형은 반지형, 고리형 뭐 이런 의미죠. 이렇게 된 거. 이게 링형이고. 계층형은 트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뭇가지 이 별형에서 가지가 더 뻗어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계층형이라고 트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8번. 자,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개방형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 7계층 중에서 맨 꼭대기 계층이죠. 응용 계층의 기능은 메일을 전송하고 또 파일도 전송하고 문서를 교환한다. 이거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전송과 뭐 교환, 뭐 메시지 전달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응용 계층에서 이루어져요. 자, OSI에서 규정한 이 7계층은 1층부터 물대내 트세표응으로 우리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대내 트세표응 이렇게. 자, 1층부터 7층까지인데 결국 이 물리층부터 응용층까지 쭉 올라가면서 이 마지막 계층인 응용층에서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 의미니까 메일 전송, 파일 전송, 또 문서 교환의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9번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단말 장치의 모뎀 연결 EIA 미국 전자공업협회라고 합니다. 자, EIA가 정의한 표준 DT와 DC 사이. 자, 여기서 자, DT와 DC 사이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 아까 위에서 풀었던 이 X25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단말 장치의 모뎀 연결, 이 모뎀 연결이라는 것은 아날로그 전송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IA에서 정의했다는 것은 우리 본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IA에서 정의한 거 뭡니까? 본강에서 제가 막 그 RGB 케이블 들고 막 강의 속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이게 RS-232C예요. 그러니까 이 IA 나왔다. 그러면 RS-232C다. 이건 뭐야? 25핀 커넥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25핀 커넥터. 그래서 1번 핀은 뭐 하는 거고 2번 핀은 뭐 하는 거고 3번 핀은 뭐 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본강에서 간단하게 일단 해드렸는데 모뎀 연결이고 미국 전자공업협회 EIA가 정의한 표준이고 DT와 DC 사이의 인터페이스다면 RS-232C가 맞고요. 아까 위에서 문제처럼 DT와 DC인데 그러니까 패킷, 디지털 형태의 어떤 규정집을 아까 위에 거 이 X25는 어디서? 그쵸, ITU-T에서 제정한 것은 X25다. 자, 요거를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70번. 자,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시스템이 뭐냐? 자, 다수의 단말이 통신의 선을 이용하여 동일한 컴퓨터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다수의 단말이 통신의 선을 이용하여 동일한 컴퓨터를 동시에 이용한다. 좀 다중화기 멀티플렉스 개념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다, 그죠? 자, 미국 MIT 대학에서 개발되어 실시간 대화형 처리다. 그럼 여기서 답 나와야 돼요. 실시간 대화형으로 처리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시분할 시스템이에요. 시분할. 시간을 분할해서 사용을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단말이 통신 해설을 통하여 동일한 컴퓨터에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자, 동시라는 말과 그리고 실시간과 대화형 처리가 가능한 것은 시간 분할 시스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71번. 화상 정보가 축적된 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를 TV 수신기와 공중 전화망을 이용해서 이용자가 화면을 보면서 상호 대화의 형태로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것도 참 재밌는 문제인데 우리가 텔렉스라는 장비가 있어요. TLEX, 텔렉스. 자, 이 텔렉스라는 장비는 본강에서 제가 그 영화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요. 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도라 도라 도라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습격해서 폭격을 했던 그런 사건이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죠. 그 역사적 사건에서 등장하는 장비 하나가 이 텔렉스인데요. 이 텔렉스가 이제 일본의 그 군인이 그 위에 높은 사람이 그 부하 직원한테 선전포고를 해라. 그때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텔렉스라는 장비로 미국에게 이제 선전포고를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그게 증명이 됐나 모르겠지만 이 텔렉스라는 장비를 통해 선전포고를 했는데 미국은 그걸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 영화에서 그려지기로는 이 텔렉스 병이 타이핑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그 상관이 그 선전포고를 이제 타이핑해서 빨리 보내라 했는데 비행기가 벌써 도착하고 폭격이 하고 난 다음에 이 타이핑이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보냈다. 뭐 이렇게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 텔렉스가 뭐냐면은 이제 그 타자기 있죠. 타자기. 타자기로 막 두드렸는데 이 타자기에다가 통신 기능을 더한 게 이게 텔렉스예요. 타자기에다가 통신 기능을. 그럼 이 텔렉스 이 기능에다가 플러스 텔렉스, 그러니까 타자기에다가 통신 기능이 더한 게 텔렉스예요. 근데 요즘은 이 타자기의 단점은 뭐냐면 문서 편집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쳐야 되잖아요. 여기서 워드 프로세스의 기능이, 그죠? 워드 프로세스의 기능이 더 추가가 됐어요. 자,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어떤 그 정보도 보낼 수 있고, 그죠? 또 공중 전화망을 연결해서 또 완벽한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 비디오 텍스트다 보통 얘기하거든요. 비디오 텍스트. 다시요. VIDEO 비디오 텍스트. 비디오 텍스. 그래서 비디오 텍스라고 하는 것은 이 텔렉스에서 좀 발전했는데 멀티미디어까지 뭐 전송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문제에서 화상 정보가 축적된 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를 TV 수신기와 공중 전화망을 이용해서 이용자 화면을 보면서 상호 대화 형태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걸 비디오 텍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뭐 여러분 지루할까봐 제가 뭐 영화 얘기도 방금 해드렸지만
문제 속에서 화상 정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비디오 텍스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TV 수신기가 나왔다고 해서 뭐 HD TV나 케이블 TV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케이블 TV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여러분 집에 수많은 다채널을 통해서 TV를 수신할 수 있는 거고, HD TV는 하이 덴서티니까 고화질 TV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혀 통신과는 그 거리가 있는 부분이고, 문제 속에서는 화상 정보를 이용해서 화면을 보면서 서로 대화하고 정보 검색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디오 텍스트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텔렉스 기능에서 워드 프로세스 기능을 추가해서 발전해 온 것들이 우리가 비디오 텍스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72번 문제. 이거 구이타거든요. 구이타? 그러니까 시험에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구이타. 구이타. 자, 구이타 이렇게 일단 외워주세요.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세 가지가 구이타다. 이 타이밍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순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게 가끔씩 이 타이밍이 순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문은 이제 신텍스라 그러죠. 그래서 구문, 의미, 순서 또는 구문, 의미, 타이밍, 구이타 이렇게 외워주세요. 문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 세 가지 구이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3번. 자, 에러 제어방식 중에서 CRC, 이 CRC 기법은 앞서 그 HDLC 프레임 구성 요소에서 주제 점검 있었죠. 그 주제 점검의 검사부에서 CRC 기법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순환 잉여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3번이죠. 프레임 단위로 오류 검출을 위한 코드를 계산하여 프레임 끝에 부착하는데 이를 FCS를 한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HDLC 프레임 구성 요소에서 시작 플래그와 종결 플래그 빼고 우리가 주제 점검으로 외웠잖아요. 주제 점검 이렇게 외웠잖아요. 주소부, 제어부, 정보부, 검사부인데 이 검사부는 FCS라고 하고요. 이 FCS 검사는 CRC 기법으로 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죠? 3번으로 답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틀렸으니까 보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74번. 자,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자, 전달 방향이 교대로 바뀌어 전송되는 교본식 통신 방식에서 주로 무전기에 사용되는 것은 자, 무전기만 들면 군인들이 오버, 카피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가 뭡니까? 동시에 통화를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통화를 하고 있을 때는 B는 듣기만 해야 되고 자, A가 뭐 말이 다 끝났다 그러면 오버라고 하면 이제 B가 전송을 하고 둘이 이제 전송은 주고받을 수 있지만 양방향이긴 하지만 동시에 안 되는 대표적인 게 무전기가 되겠죠. 반이중이 되겠고 영어로도 시험에 잘 나와요. 반이중을 영어로 뭐라 그랬죠? 하프 듀플렉스. 전이중을 영어로 풀 듀플렉스. 풀 듀플렉스인데 전이중의 대표적인 것은 전화기가 되겠죠. 전화기는 두 사람이 동시에 막 얘기하면 싸울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단방향은 한쪽 방향만 수신되는 거니까 뭐 TV나 라디오 같은 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5번. 자, 보안을 위한 암호화와 해독 및 데이터 압축을 지원하는 OSI 계층을 물었어요. 보안을 위한 요 암호화, 해독. 자, 물대내 전세표응, 물대내 특세표응 7계층 중에서 암호화와 해독. 이거 키워드로 사실 우리가 본강을 통해서도 제가 물대내 특세표응만 기억하라. 그래서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그 의미가 많고 깊이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키워드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아요. 암호화와 해독이란 말이 나오면 표현 계층이다. 표현 계층. 영어로 하게 되면은 프리젠테이션 계층입니다. 영어로도 나올 수 있어요. 암호화, 해독 관련된 계층은 표현 계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76번. 자, 불균형적인 멀티 포인트 링크 구성에서 회선 제어 방식 중에서 주 스테이션에서 각 부 스테이션에게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자, 이거 우리가 그 본 강의에서 폴링과 셀렉션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때도 이런 말 드렸나 모르겠는데 가나다라 속에서 폴링과 셀렉션이란 거 나오면 거의 90% 이상은 폴링이 답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불규칙적인 멀티 포인트 링크 구성에서 회선제 방식 중에서 주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
스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부 스테이션이 있어요. 부 스테이션. 자, 주 스테이션에서 부 스테이션으로 모든 데이터가 주고받고 하는 거는 누가 제어를 합니까? 주 스테이션이 제어를 합니다. 주 스테이션이. 그럼 여기서 폴링과 셀렉션을 구분하는 방법은 주 스테이션이 부 스테이션에게 너 지금 나한테 송신할 데이터가 있니? 라고 물어봐요. 송신할 데이터가 있니? 송신할 데이터가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부 스테이션이 네, 주인님 있습니다. 자, 그럼 너 보내라 하고 보내게 되면 이게 폴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셀렉션은 너 지금 수신 받을 준비되어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주 스테이션이 부 스테이션에게 수신 받을 준비되어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부 스테이션이 네, 받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주 스테이션이 부 스테이션에게 데이터를 보내줘요. 이걸 우리가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은 이러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주 스테이션이에요. 주 스테이션. 그러면 이런 데이터의 흐름 방향이 부 스테이션으로부터 주 스테이션으로 가는 것을 폴링이라 하고 주 스테이션으로부터 부 스테이션으로 가는 것을 셀렉션을 하는데 결국 데이터의 방향은 서로가 틀리죠. 근데 모든 걸 관할하는 것은 주 스테이션에 관할을 해요. 그죠? 그래서 주 스테이션에서 부 스테이션에게 데이터 전송을 요청한다는 말은 주 스테이션이 부 스테이션에게 너 지금 송신할 데이터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전송을 요청하는 거죠. 있으면 너 보내라. 그러니까 전송을 요청한다. 이게 바로 폴링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데 거의 90% 이상은 폴링이 답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7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7번. 자, 다음 중 데이터 통신에서 변복조 방식이 아닌 것은 ASK, FSK, PSK 그리고 한 개 더 있었는데요. ESK는 아니고요. ASK가 Amplitude Shift King이죠. Amplitude, 진폭 편의 변조라고 하고요. FSK는 Frequency Shift King이죠. Frequency, 주파수 편의 변조라고 하고요. PSK는 페이저죠. 그죠? 위상 편의 변조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있는 건 뭐냐면 진폭과 위상을 겸하는 거. 그쵸? 그래서 진폭의 A와 위상의 P를 섞어서 APSK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QAM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HDLC 프레임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주재 점검 이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소부, 제어부, 정보부, 검사부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FCS라 그랬죠? 프레임 체크 시퀀스 얘는 검사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생님 스타트 스톱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는 비동기식 전송에서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아까 HDLC 프레임 구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맨 앞에 시작 플래그 비트가 아니라 시작 플래그와 종결 플래그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HDLC 프레임 구조에서 맨 앞에 주제 점검 앞쪽에 시작 플래그 0하고 1, 6개 0 그리고 종결 플래그 0하고 1, 6개 0 플래그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는 비동기식 전송에 사용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비동기식 전송에서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가 필요하다. 이것도 참고로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78번이었고요. 자, 이어서 79번. 자, 다음 중 비교적 좁은 지역의 답 랜. 그죠? 이런 문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망, 좁은 지역. 왜는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원거리 통신망. 배는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 부가가치 통신망. ISDN은 인터그레이티드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죠. 종합 정보 통신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79번 같은 문제도 랜이 나왔지만 나머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봐두시고 한 가지 더 하면 MAN이라는 것도 있었죠. man, 뭐 사람, 남자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man이라고 합니다. 도시간 통신망. 자, 되겠죠? 자, 80번 마지막 문제. ARQ도 제가 본 강의에서 또 열강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ARQ 방식 중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전송해 나가다가 NAK를 수신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 이후 전송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방식이다. 자, 우리가 ARQ의 종류는 크게 그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연속적 ARQ와 그죠? 연속적 ARQ.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내는 연속적 ARQ. 그 연속적 ARQ의 대표적인 게 고백엔 ARQ와 선택적 ARQ. 그죠?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 스탑 앤 웨이트. 여기 첫 번째. 그다음에 요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연속적이라 그러죠. 연속적을 두 번째. 그리고 어댑티브 ARQ가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지 대기 ARQ. 하나 보내고 기다리고 하나 보내고 기다리는 방식. 그리고 연속적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보내는 방식. 어댑티브 적응적은 뭐 효율이 가장 좋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겠어요. 효율이 가장 좋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데 연속적으로 동시에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수신 측에서 오류가 생겼어요. 내가 만약에 10개의 데이터를 보냈어. 10개. 그 중에서 5번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5번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5번 데이터 이후 모두를 다시 보내야 되는 게 고백의 ARQ고 5번만 다시 보내면 되는 게 선택적 ARQ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죠? 연속적으로 전송한다 그랬기 때문에 답은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다가 NAK를 수신하여 여기서 NAK는 부정응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번에서 뭔가 잘못됐다. 이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 이후 모두 전송되는 거니까 고백엔 ARQ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번 문제가 실제로 출제됐을 때 학생들이 헷갈려 했던 게 뭐냐면 이 스탑 앤 웨이트 ARQ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 보내고 기다리고 하나 보내고 기다렸죠. 이 하나 보내고 기다릴 때 뭘 기다렸어요? 받는 측에서 ACK나 NAK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었어요. ACK가 뭐예요? 긍정응답, acknowledge. NAK가 네거티브 acknowledge, 부정응답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ACK, NAK 나오면 무조건 stop and wait다. 이렇게만 외우고 시험치로 가니까 개념 의미 모르고 그래서 이 3번에서 틀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뭐다? stop and wait는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연속적으로 보냈다가 이렇게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 중에서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 이후를 다시 보내는 것은 고백엔 ARQ예요. 자, 정리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20문제를 정보도시 개론 문제를 다 같이 풀어봤네요. 자, 마무리들 잘 하시고 꼭 고득점을 합격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실기에서도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를 저와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날을 반드시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득점을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대우쌤이었습니다.